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포틀랜드에 온 지는 3년째가 되어 가고요.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웃으실 수도 있고 안쓰러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이고 어쩌면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서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슬픔이 가장 컸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회보장연금이 끊어지니까 생활비가 빠듯해졌거든요. 사망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그걸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딸 지은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가 많아서 늘 피곤해 보였고 제가 계속 얹혀 살기도 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티면 되겠지 했어요. 한국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으니까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집세는 딸이 내고 있지만 제 생활비, 병원비, 각종 잡비들을 합치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구멍가게를 운영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4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손님 응대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틀랜드에 온 지도 3년이나 됐으니까 일상적인 영어 대화는 웬만큼 되고요. 마트에서 쇼핑하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은행 업무 보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제가 알아서 뭔가 찾아보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도 많더라고요. 특히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큰 매장들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일한다고 했어요. 그린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원서를 써보니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력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중퇴했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학교 공부보다는 현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기본이더라고요. 하이그램 H 스쿨 디플로마 OGED라고 써 있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에 솔직하게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적었고요. 영어로 쓰는 게 어려워서 딸한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에는 말리더라고요. 엄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편히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딸에게만 의존해서 사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첫 번째 면접은 월마트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면접 전날에는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영어 문장들도 연습했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까지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면접장에 가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매니저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제 지원서를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어찌어찌 했어요. 그런데 학력 부분에서 멈추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으셨네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네, 중학교까지만 졸업했지만 30년 동안 사업을 했고 손님 응대 경험도 많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회사 정책이에요.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곳이 안 되면 다른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도 알아봤어요. 타겟, 코스트코, 세이프웨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어떤 곳은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내면 며칠 후에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딸이 눈치를 챘어요. 제가 매일 나갔다 들어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 혹시 일자리 찾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지은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딸이 이곳에서 몇 년 더 살면서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청소 일이나 돌봄 일 같은 것들이요. 지역 신문에서 가정부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다고 했어요. 평생 집안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였어요.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어도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특히 청소용품 이름들이나 사용법,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요. 게다가 그 집 주인은 말을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저한테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영어가 더 능숙해지시면 다시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영어 수업에 등록했어요. 선생님은 캐롤이라는 55세쯤 되는 백인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오래 하신 분이더라고요. 제 상황을 얘기했더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미경 씨 같은 분들이 꼭 필요해요. 경험도 많고 성실하시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캐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집에서도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귀를 익혔어요. 몇 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늘었어요.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요. 학력 요구사항이 없는 곳들을 찾아봤거든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설거지나 청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급여는 낮았지만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서는 한국어도 통하니까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일해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그릇들을 계속 나르고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참고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좀 더 젊은 분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는 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슬프긴 했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막막했어요. 딸이 제가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힘든 내색을 안 했거든요. 지은이가 옆에 앉아서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더 슬프더라고요.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후로 며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캐롤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영어 수업에 안 나온다고 걱정해 주셨지만 나갈 기운이 없었어요. 지은이도 걱정이 되었는지 일찍 들어와서 제 곁에 있어 주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나 싶었어요. 정식 직장을 구하려고만 했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몇 가지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집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안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봐달라고 했어요. 정식 베이비시터는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달라는 거였어요. 급여는 정말 적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거였거든요. 그 할머니도 몇 달 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아이 돌봄 일도 그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끝났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쯤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요.
64세라는 나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학력,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 이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벽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 그런 거였어요. 시장에서는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당연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정식 취업은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일들을 찾기로 했어요. 집 근처 한국 교회에서 가끔 청소 일을 도와드리고 한국 마켓에서 물건 정리하는 일을 간헐적으로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에게 간단한 회화를 가르치기도 해요.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한 달에 $300 정도?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무엇보다 집에만 있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지은이도 이제는 제 결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좋으시면 계속 하세요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딸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얹혀 사는 기분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제가 번 돈이 있으니까요. 요즘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정식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니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64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여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늦게 깨달았고요. 하지만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시도는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곳의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영어도 늘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고요.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인터넷에서 시니어 채용 정보를 보긴 해요.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아요. 현실을 알고 나니까 기대치가 낮아졌거든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에 더 충실하려고 해요. 캐롤 선생님은 여전히 격려해 주세요. 미경 씨는 정말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간혹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제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구나 하고 놀라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죠. 젊고 영어를 잘하고 학력이 있고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처럼 64세의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도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경험이라도 못했을 테니까요.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있거든요. 한국이었으면 64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영어도 늘었고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도 알게 됐어요. 면접을 보면서 긴장하고 떨리던 경험도 나름 소중해요.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요즘은 손주들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지은이 딸이 벌써 5살이 됐거든요.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할머니라고는 부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까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는 64세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단다 하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노력은 했다고요. 지은이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안정을 찾으니까 딸도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혹시 우울해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엄마는 강하셔 하고 말해요. 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가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한국 분들을 만나요. 교회에서나 한국 마켓에서요.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는 없고 딸들 아들들에게 의존해서 사는 게 미안하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셨네요 하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으세요. 대학도 나오시고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경력이 한국 경력이라 인정받기 어렵고 미국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뽑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실패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식 직장은 어렵지만 작은 일들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개인 교습 문의가 좀 늘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귀한 선생님이에요. 원어민이니까요. 월급은 정말 적어요. 1시간에 $15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하지만 뭔가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학생들이 미경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가 늘었어요 하고 말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요즘 목표는 GED를 따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증이거든요. 캐롤 선생님이 정보를 알아봐 주셨어요.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해요. 물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시험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 해요. 혹시 몰라요. GED라도 있으면 조금 더 기회가 생길지도요. 지은이는 처음에 엄마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은 응원해줘요. 엄마 화이팅 하면서요. 딸이 응원해주니까 더 힘이 나요. 사실 GED를 따더라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그대로고 경력도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평생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게 마음 한구석에 콤플렉스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그걸 해결해 보고 싶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GED 준비반도 운영한다고 해요. 무료로요. 다음 달부터 등록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웃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공부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선이 덜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자리를 못 구한 것보다 더 아쉬운 건 처음에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언어도 더 늘리고 이곳 문화도 더 이해한 다음에 시도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급했거든요. 요즘은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당장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줄었고 딸에게 폐가 된다는 죄책감도 많이 사라졌어요.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현 주소를 정확히 알게 된 게 도움이 됐어요.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거기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고요. 생각해보면 어디서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손주가 자라면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 저도 그 아이한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가르쳐줘요. 할머니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하고 물어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를 5살짜리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크지 않아요. GED 공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 계속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큰 꿈은 없지만 작은 만족들은 있어요. 한국어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어요 하고 말할 때의 기쁨이라든지요. 지은이도 요즘 제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64세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셨어 하고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고 해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이해와 지지인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이만큼도 못했을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고요. 캐롤 선생님이나 교회분들, 한국 마켓 사장님 같은 분들이요. 지금도 가끔 궁금해요. 만약 제가 20년 젊었다면?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면?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죠. 제가 가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로요. 캐롤 선생님이 권해주셨거든요. 영어 실력도 늘리고 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한 줄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문법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영어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제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Today I learned that TRYINgram is not FAINgram. I didn't gram at a job but I learned about myself and this country. THATSSOMETHINgram. 시도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고요.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지만 저 자신과 이 나라에 대해 배웠다고요. 그것도 뭔가라고요. 지은이가 그 일기를 보고 엄마 영어 정말 늘었네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해줬어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돈 문제를 생각할 때요. 제가 번 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딸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오래 그런 기분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금방 털어내고 다시 할 일을 찾아요.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어요. 내년 봄에요.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미국 생활이 어떤 건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아마 놀랄 거예요. 저를 활달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GED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혹시 GED를 따고 나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어볼까 해요. 정식으로 학위를 따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는 분야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요. 한국 문화나 역사 관련 수업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은이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다만 예전과 다른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무리하지 않고 기대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는 안 됐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꿨을 뿐이죠. 64세의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걸 배웠어요. 늦었지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성장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봤고 현실을 배웠고 사람들을 만났고 영어도 늘렸어요.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얻은 것들도 많아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저처럼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은 한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고 내일은 GED 준비반에 등록하러 가는 날이에요. 작은 일들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일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상이 저는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64세가 포틀랜드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고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